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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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3P 바인드 쓰고 야, 계신가요? 쓰려고 애를 쓰는데 못 쓰고 있어요. 아, 가지고는 있는데 네.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혼자 쓰기 어렵죠. 네. 네네. 저도, 저는 2012년부터 그 3P 프로 과정, 그 다음에 코치 과정, 마스터 과정까지 다 했어요. 한 3년 네. 걸렸거든요. 한 네네네. 저는 포항에서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교육비만 한 3천만 원? 한 차비만 한 1,500만 원? 교육비 한 1,500 정도 들어갔었고 그랬는데도 바인더를 못 썼어요. 네. 저는 이제 좀 손에 글씨 쓰는데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점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약점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부족함을 보완하려고 좀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바인더를 잘 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좀 바인더 쓰시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이제 드릴 수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감사합니다. 경우는 뭐 한 7, 8살짜리 애들부터 바인더 다 쓸 수 있게끔 다 지도를 해주거든요. 제 네. 연세가 많으신 분은 80살? 네. 음, 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코칭을 이제 받으시려면 그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간계획표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네. 네. 요걸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한테 그 이제 뭐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그 지금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가지고 좀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제가 쓰는 거 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바인드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진행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바인더를 이렇게 그 오늘 걸 지금 다 썼어요. 근데 이제 바인더는 그 저녁에 몰아서 쓰려고 하면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하루 네. 종일 내가 뭐 했는지 정확하게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바인더는 항상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그 내 옆에 좀 펼쳐둘 수 있으면 항상 펼쳐놨다가 일이 끝나면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예. 네. 네. 그러고서 나 이제 저녁 때 와서 이제 칼라 체크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칼라 체크만 하는 데는 한 뭐 한 5분, 10분? 예. 그 정도면 이제 그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아서 저녁에 쓰려면 생각하고 막 쓰는데 한 2시간 걸리고요. 예. 칼라 체크까지 하려면 막 이게 지쳐서 못해요. 예.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칼라 체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칼라 체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그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요새 잠을 좀 못 자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가지고 새벽에 늦게 잠들어서 오후에 일어났고요. 일어나자마자 좀 제가 지금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근데 이제 약 같은 건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니까, 예, 파랑색, 자기계발, 건강, 예, 예, 이렇게. 운동도 이제 파랑색으로 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또 병원도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라 체크할 때는 한 가지 색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쭉 칠해주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란색이 다 색칠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한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천이나 여성분들은 그 화장솜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네. 필통에다 넣어두시고 이렇게 잘을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겹쳐가지고 그 컬러펜이 나중에 못 쓰게 되거든요. 뭐 아예 못 쓰게 되진 않지만 색깔이 이렇게 좀 탁해져서 좀 안 이뻐져요. 그리고 이렇게 컬러 체크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딱 가로줄부터 먼저 이렇게 쭉쭉, 예, 두 손을 기준으로, 예. 보통 이렇게 3P 바인더 쓰시는 분들 보면 거의 이제 일정을 플랜에다가 다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 같아요. 왜냐면, 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데 일정이 100%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이 안 되는데, 그거는 플랜은 계획선인데 계획대로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저는 플랜에다 선을 안 그리고요. 예. 플랜에는 어떤 것만 그리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이벤트란이 있어요. 예. 3P 바인더 날짜 밑에 보면 이벤트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다 반으로 나눠 놨어요. 왜냐면 왼쪽에는 1, 오른쪽에는 3.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가장 일적으로 중요한 일, 그리고 삶적으로 중요한 일 이렇게 쓴 다음에 일은 이 투두에서 위에서 아래로 그리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일 위에다가 가장 중요한 걸 테두리 표시하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아래서 위로는 삶 그래가지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테두리 표시하고 내용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플랜에다가 내가 일로 가장 중요하다고 테두리 한 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것인지 플랜에다 선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화살표를 그려요. 그러니까 플랜에는 화살표가 딱 두 개만 들어가요. 예.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내가 정말 그날 중요한 일을 내가 계획된 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안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계획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제 한마디로 시간의 예상과 결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놓는 게 좋고 지금 그 주황색을 칼라 체크를 했는데 주황색은 이제 자기 보조 업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손님이 많아서 물건을 팔았을 때가 돈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빨강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그러니까 뭐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료를 구매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주황이에요. 손님이 와서 그 음식을 팔았을 때 빨강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직장인 같은 분들은 이제 빨강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유 업무, 자기만 할 수 있는 업무, 그것만 빨강이고, 그리고 뭐 회의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준비 시간들은 이제 주황인 거죠. 보조 업무 시간.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예, 주황이에요. 보조니까. 아이고 컬러 체크를 잘못했네. 설명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네요. 주황 보라인데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개인, 가정, 취미, 예, 그런 거를 이제, 그리고 또 종교 활동 하실 때 그 초록을 써요. 그, 근데 이제 전업주부 같으신 분들은 자기는 그럼 다 녹색이냐? 안 그렇거든요. 이제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전업주부는 어떤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가 이제 그 빨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를 했다거나 빨래를 했다거나 그런 때 바로바로 일을 하자마자 성과가 나는 게 빨강이고요. 그리고 그건 엄마의 고유 업무잖아요, 주부의. 그리고 그 음식을 한다. 뭐 예를 들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뭐 음식을 만들고 하는 시간은 주황이에요.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시간이 빨강이에요. 예. 왜냐면 엄마가 그거를 준비 안 했으면 아내가 그걸 준비 안 했으고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음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성과물 만들었으니까 이제 빨강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안에 행사가 있다. 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주황이 되는 거죠. 예. 같이 이제 뭐 집안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주부의 경우 친정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좀 쉬다 왔다. 그러면 예, 녹색이에요. 예, 초록 가정.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을 했다. 예, 그것도 그러면은 그거는 초록이죠. 예, 엄마가 뭐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니까 그거는 이제 초록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빨강과 주황만 있으면 안 되고요. 계속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고객들의 요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파랑. 예. 또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것도 이제 파랑. 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은 파랑이로 볼 수 있죠. 예, 지금 저희 도움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 또 보라색이 있어야 돼요. 예. 이제 대인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집하고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예.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면은 집, 직장, 교회 뭐 이렇게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대인관계가 좀 폭이 좁아지죠. 이제 뭐 친구도 좀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인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뭐 투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사회적,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대인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이제 보라색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색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보라, 이 다섯 가지 색깔이 이렇게 골고루 있어야지만이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죠. 예. 그 한쪽에만 이제 치우치면 이제 빨강이나 주황만 많으면 이제 워커홀릭이고 일중독이고, 예. 그또 초록이나 뭐 파랑만 또 너무 많으면 또 그것도 이제 돈 버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라색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오늘 이제 주간 계획편이 이렇게 칼라 체크까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매일 월간을 같이 써요. 예. 이래야지만이 그 전체적인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의 얼라이먼트, 이게 정렬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오전 오후 일정을 다 취소가 됐고, 오전에는 수면을 했고요. 예,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 병원을 갔다 온 일이네요. 그리고 오후에는, 예, 지금 중화상 코칭. 자, 월간에 보면 이렇게 세 칸이 돼 있어요. 날짜별로.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 3P에서 스탠다드, 베이직하게 가르쳐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위 칸은 주 업무, 나의 고유 업무, 그 다음에 둘째 칸은 이제 조직의 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칸은 개인의 일정 이렇게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기업이고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의 주 업무이자 그 조직의 일정이 예, 그냥 같은 거예요. 다 그냥 첫째 칸에만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개인 일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뭐 일단 배운 대로 썼어요. 쓰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제가 어떤 날 오후 시간대에 약속을 두 개를 겹쳐서 잡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전 오후 그 일정을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이 그냥 다음 주에 있던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거나 다음 주 일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뭐 몇 주 뒤에 뭐 그럴 경우에는 이 월간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오전, 오후, 저녁 그래가지고 중요한 일정이나 약속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잡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을 중복해서 잡아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정하고 약속하고 겹쳐가지고 좀그 곤란한 상황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전, 오후, 저녁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해주니까 예, 월간을 보면서도 내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달 균형 잡으로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 이제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뭘 배우면 항상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3P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항상 교육 때마다 아니면 독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강경 대표님 옆자리 가서 앉았어요. 아니면 이제 강경 대표님이 안 계시면 저를 가르치시는 마스터님이라든지 아니면 동기들 중에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잘 쓴다는 사람, 옆에 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쓰는지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3P 바인더 처음 쓸 때는 거의 우리가 주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주간을 펼쳐두고 여기를 기록하게 되잖아요. 근데 강경 대표님이나 잘하신 분들은 항상 월간을 보고서 그 계획을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뭐 시간을 정할 때만 이제 주간으로 넘어가서 정확하게 이제 플랜에다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고 아 역시 고수는 시야가 넓구나. 그러니까 어린 사람하고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그 차이는 시야 차이잖아요. 어릴수록 뭐 오늘이나 뭐 이번 주나 그것밖에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달을 보게 되고 1년을 보게 되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5년 후, 10년 후 그렇게 그 인생 전체를 큰 관점에서 보게 되죠. 바둑 같은 경우도 하수들은 몇 수 앞밖에 못 보지만 고수들은 수십 수 앞을 쳐다보면서 예, 대국을 두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월간을 같이 쓰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간까지 쓴 다음에 지금 2020년부터 그 한눈에 보는 이얼리 플랜이라는 이 양식이 3P에서 새로 나왔어요. 그 원래는 어 제가 그런 이제 시야를 넓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월간을 쓰다 보니까 1년 전체를 볼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올해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쓰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 줄이 없어요. 그냥 그 한 칸이에요. 근데 여기도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처럼 이렇게 반을 쪼개 놓은 거죠.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1. 예. 그러니까 여기는 칼라 체크가 빨강 아니면 예, 주황. 예, 이게 되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3. 3이니까 뭐 개인 가정, 자기개발, 대인관계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예,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예, 이벤트하고 똑같이 예, 칼라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삶에서 오늘 병원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파란색을 해주고요. 그리고 중 화상 코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고유 업무기 때문에 이제
빨강일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무료 코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주황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보통 이제 모든 교육과정이 뭐 하루 8시간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그것들을 다 흡수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가르쳐주고 그리고 매일 코칭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회에서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직접 제가 사람들 만나서 강의하는 시간만 빨강이고 그 주중에 이렇게 그냥 그 카톡이나 뭐 이런 화상이나 이런 걸로 통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코칭하는 것들은 다 주황으로 예,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시간 관리가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지금 다 오디오까지 다 끄고 계셔가지고 피드백이 안 되네. 아니면 이제 카톡방에다가 뭐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지금 어, 카메라로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화면이 잘 안 보였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걸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줌 이게 그 무료 버전을 쓰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4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약 16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어. 자, 저는 3P 바인더를 왜 쓰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써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기록 관리,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지식 관리, 업무 관리, 뭐 독서 경영 뭐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하는 모든 목적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누군가 내 삶에 그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시 받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생 뭐 직장인으로 살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행복하기 어렵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인더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 여기서 교회 다니신 분들 있고 안 다니신 분들 있겠지만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다녔던 선교단체 로고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두 가지만 설명하자면 요 안에 사람이 이렇게 팔을 뻗치고 있잖아요. 예. 보통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옆에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뭔가 사랑을 주려고 하면 내가 에너지가 먼저 채워지고 넘쳐나서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채우고 흘려보냈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3P 바인더 처음 배우고 나서 무료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경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어, 성우 씨도 힘든데 자꾸 퍼주지만 마라. 그러면 고갈된다. 플로잉을 해라. 플로잉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샘이 차오르잖아요. 차올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어, 내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면 어, 결국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힘들고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내가 가진 게 없어지면 지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흘러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사각형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예. 근데 보통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일에 치우쳐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혼자만의 어떤 그 가족, 개인 어떤 자기의 어떤 취미, 재미만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사회생활 안 하고 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아,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살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를 그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이 바인더를 보고 찾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3P 바인더에 이 요 색깔, 예. 이 색깔들이 골고루 있으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죠. 물론 비중이 사람들 따라서 뭐 빨강이나 주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초록이 좀 뭐 하여튼 좀씩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5가지 색깔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그게 하루에 있으면 더 좋고, 만약에 하루에 그게 다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 요일을 좀 나눠서 주말 같은 때 가족과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또 이제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대인관계도 이제 주말에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색깔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바인더를 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 저는 참 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기술도 많이 배워야 됐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신문을 돌려야 했고, 중학교 때는 아예 이제 신문사에서 이제 먹고 자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아예 중국집에 들어가서 이제 어 원래 중국집 사장이 학교를 보내준다는데 학교를 안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좀 힘들게 살고, 또 커서도 어떻게든 내가 좀 가난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빨리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고 버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몇 번을 쓰러졌죠. 그러면서 느낀 게, 아,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이구나. 여기 보면 이제 이 네. 밑에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죠? 자기 경영이 돼야 되는 네. 거예요. 시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목표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지식 관리가 돼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려면 반드시 기록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아,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3P 바인더를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이게 안 될까 그 원인을 또 찾아봤더니, 이게 습관이란 건 유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은 뭐 집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집을 부모한테 유산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죠? 웬만한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20년,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습관도 0살에서 4살 때 부모가 하고 있는 거를 아이들이 보게 되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고, 하고 싶은 거고,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5살 정도 되면은, 예, 막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5살 때부터 12살 때까지 부모가 이렇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이게 코칭이에요. 알보시고. 예. 이렇게 해서 부모 수준 정도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부모보다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면 13세 이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은 13살 때 하거든요. 그래서 돈도 직접 관리하게 되고 시간도 그렇게 하게 되고. 예.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 습관이란 게 유산이구나. 근데 어쨌든 또 저는 이제 3년 동안 싸워가지고 또 어떻게든 습관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육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심적으로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란 뿔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무의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안 했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어, 그 애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공부하라고 하지? 이게 계속 그 따라와요. 예. 그래서 어떤 가정이란 뿌리. 그러니까 가정이 일단 평안해야지만이 평안한 가정의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면, 예, 기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예.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버드에 가장 많이 진학을 할 수 있고, 또 세계 경제적인 그 경제를 흐름을 정치 경제 뭐 군사 문화 외교 모든 세상의 모든 거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유대인들은 가정에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브루타라는 게 유대인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하브루타를 통해서 가정을 다 배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한테 직접 여기 보면 결혼, 가정, 남편, 아내, 아비, 어미, 예, 이런 거.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이걸 못 배우고 가정을 이루니까 가정 생활이 힘든 거예요. 부모 노릇이 힘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기 기질이라든지 뭐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것도 다 가정에서 배우는 건데 가정에서 그런 거를 이제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대인관계 기술을 못 배우게 되면 학교 가서도 학교 선생님 무섭고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려서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생활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 생활도 그렇게 이어져서 예, 결국 불행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이런 것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하는 자기 경영, 가정 경영, 기업 경영, 가정이 기업이거든요.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그러니까 0살에서 4살 때까지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5살에서 12살까지 엄마 아빠가 도움을 줘서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 개인 코칭보다는 저는 지금 가족 코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족 단위로. 왜냐면 어른들을 가르쳐 봤더니 좀 하다가 저처럼 습관이 안 되고 좀 환경도 어렵고 그러면 금방 포기해 버려요. 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빨리 배워요. 근데 부모가 안 하면 아이들도 안 해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를 쳐다보면서 체면도 있고, 그리고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하게 돼요. 좀 힘들어도 참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가 하면 자동으로 따라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많은 가정들을 코칭을 했는데, 어, 성공 사례들이 몇 가정 나왔어요. 예, 진짜 엄마 아빠가 같이 하고 아이들도 같이 하는 경우. 근데 실패 사례는 보통 엄마 아빠가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아빠만 하거나 엄마는 안 하고 엄마만 하고 아빠는 안 하고 그럼 아이들이 안 하는 쪽에 찰싹 달라붙어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편한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이거를 이제 가족 코칭 하는데 하여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렇게 보통 그 한 달 과정을 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록 관리도 이렇게 마스터리 맵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벌써 시간 제한이 떴네요. 10분 후에 종료된다고. 자, 그리고 뭐 3단계 목표 관리,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이룬 방법, 그리고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 정말 저는 항상 생각하는데 3P 바인더를 쓸 때 항상 생각하는데 쓸 때 생각하는 게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냐. 직업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을 때 저는 한 적어도 한 30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 제 침대에서 제 배우자와 자녀들과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이제 제자들과 그리고 저희 뭐 친구, 동료, 스승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죽고 싶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가정들이 가정이 다 깨어지다 보니까 예, 고독 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전 절대 그렇게 죽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전 더더욱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지식 관리도 이렇게 하고 업무 관리, 그다음에 독서 경영. 그리고 이제 저의 비전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그 제 블로그 같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지금 그 제가 이렇게 가족 코칭을 하기 위해서 가정 습관 기술 코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좀 공부를 했어요. 예. 근데 이 공부하는 것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배울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저 교수님이 우리 아빠면 얼마나 좋을까? 저 교수님의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렇게 돈 들여, 시간 들여, 멀리까지 찾아서 공부를 하는데도 100%다 안 가르쳐 주는데, 저분들의 자녀들은, 시간 들이지 않고 돈 들이지 않아도, 부모가 100% 아주 그냥 돈까지 써가면서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다짐한 게, 아, 내가 나중에 내 자식의 상담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내가 어떤 경영인으로서 롤모델이 돼야겠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내가 어떤 성직자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저의 스토리입니다. 예. 자, 지금 짧게 보여드리면 제일 처음에 3P 바인더 쓰실 때 위에 보면 월하고 연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들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리면 돼요.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한쪽에는 1, 그러니까 왼쪽엔 1, 오른쪽엔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 가지씩 쓰면 돼요. 원래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돈포개 쓰고 3일 단위 목표 관리 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야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쓸 때 그게 잘 안 돼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본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를 그냥 꾸준하게 쓰다 보니까 그 다음 주가 예측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한 몇 달 정도 쓰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역순환으로 쓰던 거를 선순환으로 이제 조금씩 바꾸게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처음 쓰시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역순을 일단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에 쓴 것들, 일과 삶의 중요한 거를 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삶은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다 테두리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제 상단에 보면 그 피드백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면 테두리하고, 진행 중이면 슬러시하고, 완료했으면 X하고, 취소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화살표, 연기나 미임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이렇게 해줘라. 그렇게 피드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일은 플랜에다가,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 중요한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이렇게 씁니다. 예. 화살표를 그리고 화살표와 화살표 중간에다가 내용을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화살표 꼭대기다 써버리게 되면, 예, 지우고 다시 써야 돼. 그럼 바인더 쓰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중간에다 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벤트들의 이제 중요한 것들을 월화수 3일 단위 목표 관리에다가 저렇게 옮겨서 적으면, 예, 윗칸을 쉽게 채울 수 있죠. 보통 이제 바인더 쓰시는 분들이 저거 쓰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세 개를 올린 다음에 그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테두리. 예. 그렇게 다 테두리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거는 제 오른쪽 상단에 보면 스터디 앤 북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읽고 있는 책 이름을 쓴다든지 교육받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을 쓰시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역시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런 다음에 돈포겟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각 분야별로 주 업무, 보조 업무, 그 다음에 개인 가정, 자기개발, 대인관계 중에서, 아이고,
시장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예. 이게 줌이 지금 제가 무료를 쓰고 있어요. 이게 그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이제 그 좀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 코칭은 아마 제가 4월 달까지는 무료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5월부터는 좀 비용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이 받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제가 이제 4인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그 50만 원의 코칭비를 받고 이렇게 일주일에 2시간씩 4주 그렇게 해서 50만 원의 비용을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코칭을 또 안 했던 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족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바인더 같은 걸 쓸 때는 직접 이렇게 옆에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온라인 코칭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을 고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온라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족들이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 어, 가족들이 같이 하는 어떤 문화가 없으면 굉장히 오히려 갈등이 심해지겠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그 가족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빨리 온라인 코칭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가정들이 좀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지금 이제 온라인 코칭을 이제 하는데 어, 4월 달까지는 제가 무료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예. 5월 달부터는 이제 가족당 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20만 원을 받는데 그 지금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그 가족 사진을 같이 모여가지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바인더를 쓰거나 하는 사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지금 단톡방 들어오셔서 처음 들어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 계속 지금 그 제가 쓰고 있는 바인더를 올려요. 그 주간, 월간, 연간,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사진, 이렇게 해서 이 4장을 올리는데, 가족들이 할 때는 가족들이 같이 하는 사진하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 있는 주간, 월간,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 SNS에다 올려주면 제가 그거 비용을 5,000원씩 책정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30일을 다 하게 되면 15만 원이 페이백이 되겠죠. 예. 그 페이백은 다음 달 코칭비 20만 원에서 빼드리는 거예요. 그럼 5만 원에 온 가족이 코칭을 계속 받는 거예요. 어, 사실 저는 그 어떤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그 제가 너무나 그 불우한 환경에서 정말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좀 저처럼 불우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처럼 불우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가정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사명감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같이 이렇게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하던 강의 계속 이어서 할게요. 예,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어, 어차피 지금 이 그 똑같은 강의를 또 계속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도 바인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서 또 피드백 해드리면서 또 같이 배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료가 되더라도 제가 일주일에 뭐 요일을 정해서 월요일이라든지 일요일날 강의를 시작하고 그 나머지 6일 동안은 그 여러분들이 계속 과제 올려준 걸 제가 이렇게 코칭해드리는 온라인으로 코칭해드리는 그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은 아쉽겠지만 뭐 내일 또 다시 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요청해 주시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인더의 그 왼쪽 상단 돈 포켓에다가는 이번 주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들을 테두리를 하시고 내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이 바인더를 전체를 안 보더라도 그 이 제일 상단의 돈 포켓만 보고도 아 이번 주에 뭐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잘 했구나 못했구나 그걸 금방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인더의 왼쪽에 보면 위클리 미팅이라는 라인이 있어요. 여긴 뭐냐면 내가 전달 받은 내용 그리고 내가 전달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전달했거나 체크할 내용.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는 내가 전달 받은 걸 쓰면 되고요. 아래에서 위로는 내가 전달하고 체크할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억울한 중간 관리자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상사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전 교회에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일을 했는데 비서실장 저 부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번 주 사역일지 좀 갖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일지 가져다 달라십니다 라고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메모를 하거나 뭐 옛날부터도 에버노트라든지 뭐 그런 걸 썼었기 때문에 전 확실하게 전달했는데 이분이 잊어버린 거야. 이분이 잊어버려 놓고 자기가 못 들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들었음에도 안 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달한 저도 잘못한 거고 안 한 분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분명히 들었으면 들은 내용을 상단에다 적고 전달했으면 전달했다고 전달했음이라고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야 돼 내가. 그러면 가서 보면 다행히 이분이 다 했다. 그러면 다행인데, 잊어버리고 있었어. 나 깜빡했네? 미안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그분이 실수하시는 걸 막아드리는 것가 되죠.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래. 완성해서 담임 목사님 전달해 드렸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신 대로 제가 부목사님한테 사역보고서 담임 목사님께 제출하라고 했더니, 부목사님께서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받으셨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께 잘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한테 다 인정받게 되죠.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내가 미리 방지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일할 때 이걸 활용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클리 미팅을 이제 잘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체크 헤빗이라는 그게 있어요. 여긴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5월 5일날 어린이날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어디 놀러 갈 건지 장소 검색을 해놔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준비물들이 있겠죠. 뭐 김밥, 돗자리, 뭐 이런 저런 것들. 그런 준비할 것들을 쫙 목록들을 써놓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테두리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또 여기 적용하는 게 장 볼 때 이걸 쓰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우리가 물건 사러 갔는데 정말 꼭 필요한 걸 못 사고 오는 경우도 많고 불필요한 걸 사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체크 헤비에다가 지금 이 부분에다가 이제 써놓으시면 그래 장보기 꼭 사야 될 거 테두리 해가지고 그거를 체크 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면 중요한 걸 놓고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은 뭐냐면 올해부터 또 양식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이제 모는 종이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10코어라고 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습관들을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가 가족 코칭하는 분들한테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에서 6가지를 실천하게끔 만들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가 절대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가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 읽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준다. 세 번째가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돕고 존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요거 세 가지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세 개가 또 뭐냐면 백만장자 선수가 뭐냐면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배운 건데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과 백만장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도 의미 없는 사람은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녁 6시에 퇴근해서 8시까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예.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결국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건데 돈 번다고 바빠가지고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자기 건강도 해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예.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공부한다. 대다수의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밖에서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만장자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자기가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싶어.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어.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나한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기술이 뭐냐? 그 기술 목록들이 있겠죠. 뭐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되는 거를 그거 한 가지만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습관이 되고 성과가 날 때까지. 예. 그리고 그 8시부터 10시까지 혼자 공부하느냐? 아니요. 가족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공부하고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체험했던 것들을 자녀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노하우를 받겠죠. 설령 자녀들이 부모가 하던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에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성공의 황금률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직종의 다른 그 업을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반영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같이 공부하면 어떤 게 좋냐면 성공한 사람들 98%는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에게 과제 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대요. 무슨 얘기냐? 자, 아이들도 엄연히 학생이라는 건 직업입니다. 예. 일을 하는 사회 훈련이에요. 예. 사회 훈련인데 과제란 건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끝내는 훈련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부모가 과제 지도를 안 해줘가지고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못 끝내고 맨날 학교 가서 그냥 혼나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직장 생활에도 이어져요. 사업할 때도 이어져요.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8시부터 10시까지 한 가지를 공부하면서 자녀와 같이 공부한 걸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바인더를 같이 쓰면서 서로 오늘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명문가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백만장자가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무조건 1시간 반 독서를 하고 출근을 한대요. 예. 그것도 누구랑 같이? 예, 자녀랑 같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아침형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그 훈련. 예.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만 습관이 되면 거의 인생의 한 90% 이상은 성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그대로 그 라이프 스타일을 물려받는다? 그럼 이 자녀들은 100% 명문가면 되는 거죠. 일본이나 유럽의 선진국들 가서 보면 100년이 넘은 가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 가문에서 명문 기업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면 부모랑 계속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랑 같이 공부하면서 부모가 자기의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자녀들한테 성공의 습관, 성공 프로세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삶의 라이플로, 라이프로 습관이 되게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예,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원스윙이 되는 거죠. 예, 필살기가 되는 거죠. 모방이 절대 불가능한 독보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뭐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 질문하지 않으실 때는 여러분 저 뭐야 그 오디오를 좀 꺼주세요. 네. 질문하시는 분만 네. 잠시만요. 제가 오디오를 일단 일괄적으로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잡음이 들어와서 제가 음소거를 했고요. 예. 그 질문하실 분은 그 카카오톡
블록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음소거를 푸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 체크에다가 그렇게 쓰면 되죠. 아침에 독서, 그 다음에 저녁 식사, 그 다음에 가족과 공부, 그 다음에 뭐 바인더 쓰기, 운동하기,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10가지 써놓고 X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부분만 보고도, 예, 요 부분만 보고도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그 습관 만들기로 한 걸 잘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이제 체크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저는 여기까지가 일요일 날 저녁에 다 끝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음 주 계획을 이렇게 다 써놔요. 그러면 월요병이 없어요. 아, 다음 주 한 주 또 어떻게 하지? 아, 이번 주에 무슨 일 생기지? 막, 그것 때문에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출근하기 싫잖아요. 근데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워놓으면, 월요일이 되게 기다려져요, 오히려. 그리고 힘차게 뭔가 시작할 수 있고, 또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다음 주 계획을 같이 짜는 거죠. 예.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우리 오늘은 이번 주에는 뭘 할까? 저녁 모임 때 뭘 할까? 월요일은 같이 책 읽고 화요일에는 뭐 같이 공부하고 수요일에는 우리 같이 이번에 새로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는데 한번 같이 영화 보러 갈까? 목요일은 외식 좀 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시간을 공유하면 또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또 아이들한테 어떤 시간 관리, 목표 관리, 그리고 계획적인 삶, 자기주도적인 삶을 미리미리 훈련시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아침이 되면 저는 두 선에다가 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요. 예. 왜냐면 시간은 내가 떻게 보내든지 간에 가니까요. 내가 잠을 자든 멍을 때리든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하든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하든 예. 일단 다 쓰게 되니까 이렇게 그 줄을 다 그려요. 또 이렇게 다 그린 이유가 사실 그 강경 대표님 같은 분 같은 경우는 이걸 92년도부터 쓰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플랜처럼 화살표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제 바인더를 처음 쓰신 분들은 이 화살표 그때그때 이 자를 뜯어가지고 자를 사용해서 이게 그 화살표 그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바인더를 이렇게 코칭해 보면 되게 다들 바쁘시대요. 눈코 스트레스 없이 바쁘시대요. 근데 막상 바인더 적다 보면 자기가 불필요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거야. 부끄러운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적기 시작해요. 안 적는 게 많아지면 안 쓰게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줄을 다 그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X표로 이렇게 그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화살표 그리기도 되게 쉽고요. 그리고 X표를 그리게 되면 반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부분을 썼는데 윗부분에 분명히 빈 공간이 나와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쓰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쓰기 편리하고 또 내가 정직하게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가 계획했는데 취소했다. 그러면 화이트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를 대고 한 줄만 곱게 그려주고 취소선을 그려주고 실제 그 시간에 옆에다 뭘 했는지 그걸 써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기까지는 그때그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러면 한 가지 일 끝나고 바로 적으면 한 10초도 안 걸려요. 힘도 안 들어요. 근데 이걸 몰아서 쓰려고 하면 생각도 안 나고요. 예. 시간이 생각이 안 나고요. 예. 그래가지고 쓰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한꺼번에 몰아서 쓰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최소한 제일 좋은 건 바인더를 항상 옆에 펴놓고 한 가지 일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그때 적는 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럼 적어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번,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먹고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면서 한 번, 이렇게 적어주고 나면 저녁 때 이렇게 칼라 체크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저녁 때 칼라 체크만 하는데 한 5분 10분이면 끝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칼라 체크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 요거를 그 지금 뭐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캡처를 하셔도 좋고 예.
아니면 제가 이 부분만 캡처를 해가지고 공유를 해드릴게요. 직장인과 학생과 주부의 칼라 체크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거를 또 지금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어,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빨강색, 돈을 번 시간, 성과를 낸 시간, 나만의 고유 업무가 빨강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은 보조 업무, 회의, 협력, 돈을 벌기 위해 준비한 시간, 성과를 위한 준비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주황입니다. 그 다음에 초록은 개인, 가정, 취미, 종교, 예, 이런 거. 초록은 반드시 브라이언 트레이시 백만장자 선서에 의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는 반드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한 가지는 꼭 해줘야 돼.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시집장가 가기 힘든 이유가 음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자들은 요리를 못하고 남자들은 더 못하고.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사실 훈련을 시켜주세요. 예. 일단 반찬 놓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재료 손질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큼은 자기가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가족의 특별한 생일날 가족 그 뭐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형이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정도 한 가지 정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그 길러주면 엄마가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설거지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이렇게 밥상을 치우고 뭐 엄마는 설거지를 하고 아빠는 분리수거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요일에 따라서 역할을 이렇게 바꿔도 되죠. 자녀들이 설거지를 시키고, 예, 뭐 남편이 이제 그 밥상을 치우고 엄마가 분리수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 건강한 이제 그 가정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준비가 되는 거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그래서 초록게 굉장히 중요하고, 파랑은 공부 및 운동, 그리고 보라는 대인관계 및 모임 봉사. 예. 자, 지금 초록, 파랑, 보라는 학생 주부도 다 똑같습니다. 근데 학생은 뭐가 틀리냐면요. 학생은 빨강색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한 시간이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한 시간이라든지 인강을 듣는다든지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는 시간들은 다 뭐냐면 주황이에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공부. 예. 그건 다 주황입니다. 그럼 빨강은 뭐냐? 스스로 자습,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과제를 했다거나 그런 것들. 그게 빨강이에요. 그리고 파랑은 학교 공부 외에 뭐 교양서적을 읽는다든지 자기 꿈에 관련된 뭐 책을 본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학생한테는 파랑입니다. 주부 같은 경우는 식사, 설거지, 청소, 빨래 뭔가 이렇게 그 주부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한테 뭐 파출부를 부르거나 뭐 배달을 시키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걸 주부가 만들어냈어요. 그럼 그건 빨강이에요. 그리고 주부한테 그 주황은 뭐냐면 가족들끼리 뭐 어떤 집안 행사를 한다거나 또 음식 같은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인 학생은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초록이에요. 녹색이에요. 근데 주부는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뭐냐면 빨강이에요. 왜냐면 결과물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그 시간이 주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구분하시면 굉장히 주부도, 사실 저는 주부도 굉장히 프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부부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모든 그 직업들이 다 소중하지만 그 모든 직업들이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에너지를 낼 수 있게끔 공급해주는 사람이 주부고, 또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지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편히 쉬고 재충전하고 재정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주부잖아요. 그래서 전 주부가 좀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좀 그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주부들이 이렇게 바인더 처음 배울 때, 우리는 전부 다 녹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린 방식으로 칼라 체크를 하게 되면 좀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워킹맘은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직장인의 칼라 체크하고 주부의 칼라 체크를 동시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워킹맘은 사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근데 워킹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직장인의 칼라 체크를 써야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업무하고 가정일하고 같이 이렇게 빨강색을 써버리면 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그 하는 시간들이 그 잘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워킹맘 같은 경우도 그냥 직장인 칼라 체크를 그냥 쓰시는 게 맞다.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가 남편분이 제일 좋은 건 아내가 그냥 전업주부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건상 그 맞벌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같이 이제 가사 분담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칼라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그래야 이게 피드백이 돼요. 저는 이제 그 제가 10년 동안 잠을 하루에 1시간밖에 안 자면서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잠을 제일 오래 안 잔 게 13박 14일을 잠을 안 잔 적이 있어요. 상상이 가세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럴 때, 어쨌든 뭐 하루 종일 그 새벽부터 나가서 새벽까지 일을 하고서 쉬러 이제 숙소에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뭘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그럼 그렇게 허무할 데가 없어요. 근데 바인더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해보니까요. 아, 그래도 내가 오늘은 성과가 나는 일을 많이 했네. 아, 내가 오늘은 성과가 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네. 아, 오늘은 그래도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보냈네. 아, 오늘은 내가 좀 책도 읽고 운동도 했네. 아, 오늘은 내가 좀 친구도 만나고 대인관계를 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되게 저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만족감을 주고 그래서 스스로 칭찬도 하게 되고 또는 반성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 날을 개선하게 되고 또 일주일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일주일 걸 보고 다음 주를 또 개선하게 되고 그래서 이 칼라 체크가 저한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색깔이 골고루 있는 게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비결이다 라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빨강하고 주황은 어찌됐든 하게 돼요. 그죠? 예. 강제성으로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초록하고 파랑을 대부분 많이 무시를 하세요. 근데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에 따라서 적어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들하고 공부하는 거 그거를 좀 문화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은 힘들어요. 처음부터는 힘들어요. 예. 하지만 계속 이렇게 그 시간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바인더를 기록하면 내가 불필요한 게 쓰는 시간들이 보여요. 그럼 그 시간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는 시간, 가족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도 매일 같이 씁니다. 예, 그래서 월간에도 그 이번 달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일 분야별로 한 가지씩 쓰고요.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 업무에다 적고 그 다음에 퍼스널 오브젝티브 개인적인 일과 삶이죠. 예. 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테두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스터디 북. 예. 아까 주관계표에는 스터디 북에는 책 이름을 썼잖아요. 여기는 독서 4권이라고 씁니다. 예. 평균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정말 그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최소한 1년에 50권의 책을 읽어야 돼요. 50권의 책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한 달로 쪼개면 4권이고요. 그리고 일주일로 쪼개면 한 권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으려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독서 4권이라고 이렇게 그 권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책 이름을 쓰고 월간에는 독서 권수를 쓰고 예.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그 보통 이제 3P에서는 제일 위가 자기의 주 업무, 그 다음에 여기는 조직 일정, 두 번째는 조직 일정, 세 번째는 개인 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써보니까 제가 좀 그 같은 시간대에 중요한 약속을 2번 잡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쓰냐면 오전, 오후, 저녁으로 이렇게 쪼개서 써요. 예. 이렇게 쓰니까 같은 시간대에 중요한 약속이나 일정이 겹쳐져서 곤란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간하고 얼라이먼트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 월간 오전에다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여기 예, 월간에다 써주면 되고, 저녁에 가장 중요한 일을 예, 여기 이렇게 한 가지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 상단에 적히는 거죠. 벌써 또 시간 제한이 또 왔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간 이렇게 쓰고, 월간도 이렇게 칼라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뭐 두세 가지를 쓰고서 막 칼라 체크를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전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 지정하시고, 오후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씩 지정하시고, 저녁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렇게 딱 지정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 3P에서 한눈에 보는 이어리 플랜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지금 이 줄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3월 하고서 다 한 칸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쪼갰어요. 왜 쪼갰냐면 이벤트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 그래서 왼쪽에는 일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개인, 가정, 삶, 자기개발, 대인관계 이런 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예. 칼라 체크를 이렇게 또 해주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실제로 제가 바인더 쓰는 거고요. 제 그 카카오 스토리나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가서 보면 제가 이렇게 그 바인더를 제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임랩스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예. 그런 거 참조하셔도 되고, 유튜브 가셔서 이제 뭐 3P 바인더 검색법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좀 올해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강의가 아마 최고 좋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PPT까지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월요일에는 이렇게 이건 아직 아니고요. 오케이. 제가 항상 그 일요일에는 그 다음 주 계획을 다 미리 써놓는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사람들한테 이거를 반드시 이걸 하라고 그래요. SNS에다가. 그래서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바인더 쓰는 사진도 올리고, 주간계획표, 월간계획표, 연간계획표 이 4장의 사진을 SNS에다 올린다. 이걸 왜 올리냐? 학습 효과가 있어요. 내가 배워서 여러분 지금 그 각자 어떤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뭐 친구가 있거나 지인이 있거나 뭐 형제 자매가 있겠죠. 가족 중에 거나 아니면 같이 동거하는 분 중에 한 분을 잡고 같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고요. 선원 효과가 있어요. 살 빼야지 나 혼자 마음 먹으면 금방 포기하고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나 이번 주 동안 2kg 감량할 거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예, 지키게 돼요. 혼자만 생각하면 안 하게 돼요. 근데 이제 SNS에다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자기 경영을 위한 시간 관리 습관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지금 여러분들 단톡방에 보시면 그렇게 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저도 지금 하고 있고, 저한테 지금 코칭 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일까? 최소 습관 만드는데 21일 걸리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평생을 싸우면서 습관을 만들면 내 자녀들은 그걸 유산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딴 데 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시간 들여 돈 들여서 다른 데 가서 교육 받을 걸 갖다가 지금 앞으로 온라인 코칭을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지금은 다 그 비디오들을 다 이렇게 꺼두셨는데 앞으로는 그 저는 이렇게 비디오들이 다 켜지고, 또 그 비디오에 그 한 사람의 얼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좀 찍혔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게 제 꿈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냐?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가족운동은 한다. 그러니까 자,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한테는 독립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독립을 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그 잿더미 폐허가 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후손들만큼은 가난하지 않게끔 살게 해야겠다 해서 부모들이 정말 희생해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때요? 풍요로운 세상이 됐는데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이렇게 좀 편하게 또 인정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희생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고학력자잖아요. 진짜 우리나라 문맹자들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후손들한테 뭘 물려줘야 될까요? 지금 이제 독립도 했고요. 가난에서도 벗어났고요. 교육 수준도 높아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결혼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의 불행한 삶을 보면서 부부 생활을 결혼 생활을 보면서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혼 부부들이 다 뭐라 그래요? 미혼들한테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전 그거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충격적인 게 앞으로 10년 안에 그 광역시급의 초등학교들이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지금 군급이나 우급에는 지금 초등학교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 지금 올해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안이나 아산이나 뭐 몇몇 지자체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 학교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학생을 입학시켜라. 우리 학교에 전학 와라.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와라. 그래서 초등학생을 입학시키면 그 가정한테 그 부모한테 일자리도 주고 집도 주고 그리고 학비도 지원해 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사실 코로나 이렇게 잘 극복해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비상하고 있는데 정말 이 상승기류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한국 땅이 아니라 정말 비행기를 타면서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정말 그런 리더들이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경영이 기본이 돼야 되고 가정 경영이 돼야 되고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끔 정말 수많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 이상한 교육기관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좋은 거 찾아서 막 배우려고 쫓아다니는 그 찾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교육 배우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걸 내 걸 만드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가정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가정에서 같이 하는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경영의 습관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시작을 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통해서 내 배우자를 바꾸고 내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기경영, 가정경영, 기업경영의 능력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그 저한테 지금 그 교회에서 코칭 받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코칭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원든지 교육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바인더를 갖고 계신 분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칼라 체크까지 안 해도 되니까 오늘 그냥 두에다 선을 이렇게 다 그리시고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것만 이렇게 둘을 다 그리시고 끝났네. 아이고. 아.